네, 반갑습니다. 네, 8월달 월급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 공략하는 것은 저랑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주워볼 만한 종목들로, 좀 선별을 좀 했고요. 성장성, 그리고 현재 업황, 또는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설명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공감이 되시면 또 참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급 종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네 종목들 설명 이어가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네, 저 같은 거죠?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스튜디오, 네, 비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도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 K 콘텐츠, 이런 쪽을 조금 육성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IT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IT 회사.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IP 창작, 네, 즉 웹툰을 창작한다, 원작을 만드는 걸 이제 IP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웹툰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제 성투사 최고, 성투사 너무 잘생겼어, 이런 웹툰을 만드는 거예요. 성투사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 이런 웹툰을 만들어. 그 웹툰을 만드는 것을 이제 IP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유통시킵니다. 어디냐? 레진코믹스나 봄툰, 델리툰 이런 데가 있대요. 네, 저는 웹툰을 잘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을 하는데 이제 독점 공개, 이거는 이제 레진에서만 볼 수 있다, 이거는 봄툰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독점 공급인데 만약에 대박이 터져, 꽃보다 성투사 이런 거 했는데 막 대박이 터졌어. 그래갖고 영화로 만들자, 드라마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이 이제 그 키다리 스튜디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그 정부 정책에서의 K 콘텐츠 육성, 여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웹툰이 지금 현재 매출 구성을 보시면 네 77%, 네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거 2023년 매출 구성이니까 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더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MD 쪽에서는 이제 13%, 영상은 6%, 웹소설은 2.6% 이렇게 되어 있죠. 2023년 매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2024년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도 점유율. 그래서 77.2%. 23년도에는 웹툰이 거의 90%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네,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핵심 지표는 이제 통합 글로벌 회원수만 4,600만 명. 와. 바이트댄스 투자 유치는 480억 원. 이 정도면 거의 대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트댄스가 어디냐면요, 틱톡의 모회사입니다. 틱톡 모회사. 물론 이제 중국 쪽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거나, 또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푸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아주 괜찮을 수 있겠죠. 또 중국에서 이제 K 콘텐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이제 중국 쪽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틱톡 모회사에서 480억 원 투자 유치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웹툰입니다. 웹툰. 네, 웹툰의 어떤 성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료를 좀 더 보면 재무성과와 성장과제라고 해서 이제 보여 있는데, 재무성과와 성장과제 같은 경우는 공격적 M&A. 공격적 M&A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레진 코믹스라든지 이런 이미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사들인 거야. 야, 너 일로 와.
너 내 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들였어. 사들였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단기 순이익이 손실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도에 가장 그런 부분들이 좀 컸어요. 손실이 났고 2023년도 들어가면서 점점점 괜찮아지고 2024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측면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2024년도 네 그쪽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고 단기 손실도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지금 연수를 하나씩 더 땡겨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네 수치가 이제 조금 떨어졌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단기 손실입니다.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23년도에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356억 나온 게, 여기는 22년도 나오지만은, 여기 매출치가 한 단계, 하루,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진행이 된 거라서, 23년도 매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손실이 이렇게 진행됐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단기 손실이, 네, 72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나왔어요.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20억 정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 25년도 1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그 부담스러운 구간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웹툰 관련해서 뭐 정책적인 어떤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상에서의 맥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먼저 차트 볼까요? 네. 요거 보시면, 네. 아유,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은.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을 정도. 네. 실적도 별로고. 근데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평선이 일단 모여있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평선이 모여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정책적 수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려간 흐름이 멈췄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을 연장해 봤을 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추세 전환. 그 다음에 추세가 돌아서는 위치에서 이렇게 네 골든크로스 전환, 정배열 전환. 그 다음에 지금은 데드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사실은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유료 방송에서는 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 좀 떨어져 준다라면 여기서 홀랑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3,800원 정도 근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볼게요. 이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2022년도부터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지금은 주목해볼 만한 이슈 포인트가 나타나고 된 거죠. 자, 그동안 반등의 포인트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주목을 안 해내고 지금 주목하느냐? 자, 이 당시는 뭐다?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역배열이죠. 이럴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도 자, 저런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는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은 예상되지만 매수는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평선을 딱 깔아 뭉개가지고 장기 이평선 밑에 깔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추세 포인트가 괜찮죠. 또 수급을 좀 크게 보니까 좋죠.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짜잔 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부분은 왜일까? 자, 아시죠? 네, 5월 이후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 6월 이후부터 또 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들은 정책적인 수혜. 이쪽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스터 블루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도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캔들 패턴들 보시면 4월 달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한번 동반됐죠. 그다음에 6월 달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한번 동반됐고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 오케이, 좋아요. 자, 추세 포인트가 끌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직전 고점 때까지만 끌려 올라가면 즉 4,000원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데 자, 지금 4,000원대 저항을 맞았어요. 그래서 살짝 네, 금요일날 들어온 모습인데 3,945원 금방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아니면 조금 들어왔다 간다면 더 좋고요.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네, 13시 이후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후행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제가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비싸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네, 관심들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공업,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요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래 모빌리티 경험의 설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요.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고, 일단은 현대공업, 그러면 이름 되게 촌스럽잖아요. 이 촌스러운 기업들이 원래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만드느냐, 자동차 내장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헤드레스트, 이제 머리, 그 의자 뒤에 머리 기대는 거 있죠? 그거하고 시트 패드, 암레스트, 뭐 팔 걸치는 거, 그다음에 백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유율인데,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시트 패드, 그 다음에 여기 암레스트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잡고 있는 거고, 거의 보시면 한 80%? 네,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얘가 암레스트가 28%, 얘도 시트패드가 28%, 헤드레스트는 31% 되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네, 요쪽에서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제 수십 년간 납품을 해온 아주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최근에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전기차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전기차 쪽인데 그 전기차 쪽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로보택시 조금 이따 얘기 나올 겁니다. 로보택시에 숨어있는 수혜주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 로보택시 산업의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공장 가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장 가동이 들어가는데 지금 연간 30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 능력 갖추게 되는 거고요. 2026년도에는 700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 즉 내년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조지아주의 라그랑지라는 네, 그곳에 이제 신축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7월 네,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가동이 일어났어요. 자, 공장을 지을 때는 문제지만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디 있다? 미국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품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자유로운 종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라그랑지 공장이 3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 수주에 따라서 설비 증설이 또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30만 대지만 야, 더 만들어줘 그러면은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지 공장에서 막 생산하려는 움직임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더 집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루시드 쪽인데요.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 생각하시겠지만 테슬라가 아니라 루시드 쪽입니다. 우버, 루시드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 주문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6년간 3,500억 원 규모의 선 주문이 확보된 상태. 그래서 2025년도에는 170억 원 정도 매출 예상되지만 2026년에는 네, 700억까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7년도에는 더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있습니다. 뭐 700억일 수도 있고 뭐 500억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매출 성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대지만 그 다음에는 확 뛰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4배 정도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고, 자율주행차하고 로보택시 이쪽 시장은 지금 루시드, 우버, 테슬라 뭐 등등등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연평균 한 20% 정도의 성장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관세 피해 없고요. 성장적인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지금 7배 정도, 배당 수익도 많이 줘요. 4% 정도. 네, 이거는 이제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정도가 나와 있다. 네,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죠. 자, 그리고 요걸 보시면 로보택시의 숨은 수혜주라고 돼서 현대공업이 이제 그래비티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게 되고요.
되고요. 루시드 모터스에서는 전기 SUV 그래비티를 생산하고 우버에서는 2만 대 이상 로보택시 도입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대규모의 선 주문을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야, 우리 이렇게 받지 만들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미국에 있는 뭐 포드나 GM 이런 신규 자동차 회사들을 또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why not? 네, 그죠? why not? 네, 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차트상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현대공업 차트도 봐야 되겠죠? 네, 현대공업 차트는 지금 보시면 약간 눌림목 그죠? 역별에서 돌파됐죠? 역별 돌파 들어와서 지지받고 넘어가는 거. 아, 좋은데요. 그죠? 시총은 1000억이 약간 안 됩니다. 아, 짤랑거리는 주식이에요. 좋습니다. PBR 0.63배, 퍼는 9배 정도. 이제 주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69%. 나쁘지 않아요. 유보율은 1200% 정도. 1800%, 1900% 정도 나오죠? 아, 우량한 기업입니다. 좋아요. 망할 염려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아직은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둔화된 듯한 느낌은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만 잘 공략하시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길게 볼까요? 네. 자, 차트를 길게 보시면 계속 안 좋았네요. 그죠? 21년도부터 그냥 내려가다가 여기는 좀 올라왔어요. 그죠? 23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이번에 또 올라갔다. 이번에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은 게 자, 3월달 말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그리고 내려가죠? 이러면 뭐가 된다고? 사자 이빨 나온다고 그랬죠? 사자 이빨 어디서 나왔어요? 7월 말에 거래량과 함께 급등. 근데 또 다시 떨어진다고 했죠. 왜? 사자 이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직전 고점대, 그 거래량이 터진 그 고점대까지 반등은 해주는데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다시 떨어진다. 네. 근데 떨어지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거나 또는 내려왔다가 추세를 다시 끌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장기적 추세로 전환된다. 기억들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게 유튜브에 강의가 있을 텐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강의를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그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평선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된 거죠. 완공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 아, 좋죠. 관세 부담감 없어요. 실적 괜찮아. 로보택시 이슈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7,000원 라인대까지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일단은 눌림목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가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평선이 딸려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평선까지 끌고서 7,000원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뭐 1, 2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서 진행하시면 서서히 회복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단기적 저항 라인대가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이평선 끌고 올라가서 지지선을 이렇게 만들고 넘어가 주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저항대가 여기 10,000원 정도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인데 10,000원대까지 형성된다? 와우, 죽이죠. 그 다음에 실적이 늘어난다? 그럼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기관들은 매수를 계속 들어와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다시 회복할까 말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현대공업까지 해서 오늘 월급 종목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다리 스튜디오, 그 다음에 현대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고 저는 월요일날 내일 13시 이후에 매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네, 잘 참고하셔서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월급 종목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월급날 돈을 가지고 제 월급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난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매수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따라하셔도 되고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제가 매수는 이제 내일 하지만 매도는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리딩은 나가지 않고요. 제가 매도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네, 매도를 한다고 떠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참 떠들어대면서 이제 자랑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때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매도 안 하셔도 되고 네, 이건 뭐 자유입니다. 그냥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주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월급 종목 알려드렸고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황에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